3월 6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6일 오전 1시입니다. 비트코인 흐름 두 가지로 좌우됩니다. 양치기 소년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왔습니다. 바로 크립토 서밋입니다. 비트코인 흐름은 두 가지로 좌우가 됩니다. 트럼프 진영, 트럼프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 등 입을 털면 크립토에 관해서 뭔가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오르고요. 관세 관련돼서 관세 전장을 촉발하는 발표를 하면 내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TF 상황을 보자면 ETF는 또 유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규모도 켜졌는데요. 4일 기준으로 1억 4,35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코인 시장에 보여줬던 태도가 양치기 소년의 태도였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자면요. 1월 20일 취임식입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코인 업계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극강에 달했습니다. 뭐라도 해주겠지. 특히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돼서 무슨 발표를 하겠지. 취임하게 되면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모두 함께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취임식 연설에서 화성 얘기까지 나왔는데 코인의 코자 얘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행정명령에 코인 관련된 것도 빠졌고요. 빨리 뭐라도 좀 보여줘 라고 하는 와중에 1월 23일 날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도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 관련도 아닙니다. 디지털 금융기술 어쩌고 저쩌고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게다가 다들 기대했던 비트코인 혹은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요. 그냥 연구해봐라 정도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코인에는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망감이 만연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매크로와 엮여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2월 28일에는 8만 달러 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뜬금 3월 2일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하나 올립니다. 크립토 전략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XRP, 솔라나, 에이다 등을 사야 된다, 비축해야 된다 라는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몽미 쉽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게시글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빠졌습니다. 약 1시간 50분, 40분이 지났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는 당근 포함이지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해 라고 추가 게시글을 올려서야 비트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크립토 서밋이 열리고요.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다들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코인 시장에 보여줬던 태도는 양치기 소년이라 진짜 기대했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양치기 소년들이라고 했죠.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도 공수표를 너무 날리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금융기술 어쩌고 저쩌고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있냐? 암호화폐 실무그룹 데이비드 sak스가 이끄는 겁니다. 이 워킹그룹에 전략자산 비축 평가를 일임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일단 한번 평가를 해봐라. 이게 전략자산으로 비축이 가능한지 만지에 대해서 이 실무그룹에 일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실무그룹의 수장인 바로 데이비드 sak스한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과 관련돼서 너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데이비드 sak스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실망했고요. 그래도 이 실무자가 뭔가 큰 그림 그리고 있겠지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데 그 일말의 기대에 대해서도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에요. 이 데이비드 sak스가 2월 5일 새벽에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발표할 거야. 우리 시간으로 2월 5일 새벽입니다. 뭔가 발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디지털 자산 비축, 비트코인 비축 관련돼서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요. 막상 발표에서 내용은 뭐였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을 기대했었죠. 기자가 또 물었죠.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 준비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행정명령에서 평가하고 연구해라 라는 부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는요. 곧 몇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X에다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양치기 소년짓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시장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 크립토 차르가 중대 발표한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전해진 게 바로 7일 크립토 서밋 소식입니다. 3월 7일 암호화폐 정상회담 개최를 백악관이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크립토 차르가 암호화폐 서밋에서 더 많은 것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치기 소년짓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7일에 크립토 서밋이 열리고 많은 것이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닥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야, 뭐 별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번외로 사실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요. 취임 전에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알트코인을 언급했습니다. 전략자산 비축 대상으로 XRP, 솔라나, 에이다 등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자 거래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 거래소에서 잡힌 트레이딩 포지션이 내부자 거래로 의심될 만한 포지션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내부자라고 하면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 네가 들고 있는 코인이니까 대통령한테 이 코인 샤라웃 좀 해달라라고 해서 혹시라도 알트코인 언급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들을 하는 거죠. 내부자 논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해명을 한 거고요. 나 이미 다 팔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데이비드 삭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에 초기 투자했던 VC인 멀티코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를 팔았지만 간접적으로 멀티코인 캐피탈을 통해서 솔라나를 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거든요. 추가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멀티코인 투자 이미 종료됐다. 이미 다 엑시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크립토 자르로서 하는 행동과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게 바로 크립토 서밋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엄청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양치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선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닥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큰 게 오게 되겠죠. 제가 그록3에 물어봤습니다. 크립토 서밋에서 예상되는 주제가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록3는 X에서 오가는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해서 저한테 4가지 주제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 프레임워크의 명확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SEC와 CFTC의 역할 분담도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관련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이거 과연 될까? 여기서 뭔가 이 서밋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만 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업계의 반응을 수렴하거나 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첫삽을 뜨는 정도 수준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자유와 혁신 지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항목에서 나온 약간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폐지입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만큼 강력한 호재는 아니지만 분명한 호재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거. 네 번째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크립토의 선도가 되겠다라고 지금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크립토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요. 행정부 내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 알맹이가 없는 그냥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예상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상무장관 하워드 루튼 얘기죠. 암호화폐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진짜야? 별것 없는 줄 알았는데 크립토 서밋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호재인 거죠. 다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포함한 암호화폐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 앞으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거야 라고 말만 할 뿐이지 그걸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거든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산을 어떻게 넘길 건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예산, 돈이 어디서 나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밋에서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올 거야 라고 상무장관이 얘기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럼 과거와 달라진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매체요. 이 매체가 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라 뭐냐면 더 파블로빅 투데이?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른바 듣보잡 매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더 파블로빅 투데이. 이게 뭐냐? 그록스리에 물었더니 미국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뉴스 매체고요. 백악관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그 듣보잡이긴 하지만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매체는 아니고요. 백악관 기자단, 화이트하우스 프레스 컵스 하드 패스를 보유하고 있대요. 이게 공식적으로 백악관 취재를 허가받은 언론사라고 합니다. 2016년에 시작된 걸로 봐서 역사도 꽤 된 곳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 아니, 크립토 서밋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취재하겠다라고 하면 상무장관이 아니라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한테 물었어야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그냥 상무장관과 다른 얘기를 하다가 상무장관이 크립토 서밋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니까 그걸 침소봉대에서 기사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믿을 만한 미디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록스리는 백악관 하드패스를 보유한 점은 공신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지만 이는 취재 권한일 뿐 기사 품질을 보장하는 절대 지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사 품질을 봤을 때 정치인 발언이나 관련 정책 보도는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상무장관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언을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그냥 선언적인 얘기를 한 것, 그 발언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앞서와 별반 나아간 게 없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서 크립토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은 크립토 차르인데 회의에 멤버에 불과한 상무장관이 한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도요. 우와 흥분해서 9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했다가요.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진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요. 사실 스탠다드 차타드가 50만 달러를 전망했지만 진짜 50만 달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만약에 전략자산 비축에 나서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나요? 여기저기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붙고요.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확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업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겠죠. 당장 매그니피센트 7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만약에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다 라고 하면요. 실망감에 가격은 되레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3월 7일 그야말로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 번외로 이 참석자가 누굴까? 시장 업계 관계자 참석자가 누굴까?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글이 있는데요. 엘리네오 테러시라는 폭스 비즈니스 뉴스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인사들을 보자면 주로 거래소 CEO들이 많고요. 그리고 VC들, CEO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관계자라고 하면요. 눈에 띄는 건 체인링크 공동 창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된 코인은 바로 링크가 되겠고요. 3월 7일 크립토 서밋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이벤트 맞습니다. 다들 지켜보시고요. 투자 전략 현명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란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